엄마의 장례식 날 나는 의외로 담담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눈물도 있었고 위로도 있었고 하얀 국화꽃과 향냄새가 퍼졌다. 나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엄마의 영정 사진을 마주보며 그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사진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아는 표정과는 조금 달랐다. 엄마는 그렇게 웃지 않았다. 언제나 피곤한 얼굴, 무표정, 혹은 가끔 짜증 섞인 표정이 전부였으니까.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상주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엄마와 나는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거리감이 있었고 이해받지 못했고 솔직히 말해서 섭섭한 감정도 많았다. 내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늘 바빴고 늘 피곤했고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았다. 대학을 포기했을 때도 직장을 옮겼을 때도 이혼했을 때도 엄마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다 너 선택이지.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그 말이 전부였다. 그런 엄마의 장례식 날 내가 울지 않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여전히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고 엄마 역시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문객이 하나둘 돌아가고 시간이 흐르던 중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나에게 다가왔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낯설고 생소한 눈빛. 죄송합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녀는 나직하게 말했다. 저는 요양원에서 어머님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람입니다. 순간 나는 몸을 조금 긴장시켰다. 엄마가 마지막 3개월간 요양원에 계셨던 건 알고 있었지만 그곳 이야기를 엄마는 단 한 번도 내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요양원으로 옮긴 것도 나중에서야 알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세요. 그녀는 내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어머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몇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눈을 찌푸렸다. 부탁. 나에겐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 어떤 부탁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앞에 내려놓았다. 편지와 사진입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직접 제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혹시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나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손편지가 있었다. 사진은 아주 오래된 것이었고 흑백 톤의 흐릿한 이미지 속엔 젊은 엄마와 아이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5살쯤 돼 보였다. 웃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옆에서 아이를 꼭 껴안고 있는 엄마.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본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손편지는 오래되어 종이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엄마의 필체는 여전히 단단했고 꾹꾹 눌러 쓴 글씨였다. 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나도 잘 알아. 내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수천 번 망설였지만 결국 전하지 못하고 이곳에 남긴다. 너에게는 누나가 있다. 아주 오래전 아직 젊고 철없던 시절 나는 첫 아이를 몰래 낳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보육원 앞에 두고 돌아섰다.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늘 무너졌다. 그러면서도 너에겐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없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순간 눈앞에 있던 요양원 직원의 얼굴이 겹쳐졌다. 혹시 그 아이가? 그럼 혹시 그 아이가 당신입니까? 내 질문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어머님이 남긴 편지를 읽고 사진을 받고 어머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장례식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다. 내겐 누나가 있다는 사실도 엄마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아무것도 들은 적 없었다. 화가 나기도 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평생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나는 너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단다. 아마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까 두려웠던 거겠지. 내가 숨긴 이 진실이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평생을 숨기고 살았다. 엄마는 이 편지를 통해 내게 고백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던 엄마가 왜 요양원 직원에게는 모든 걸 털어놓았을까? 요양원 직원은 다시 말했다. 어머님께서 제게 그러셨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평생 죄인처럼 살았다고. 나중에 내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미워하더라도 이 진실만은 꼭 전해달라고.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멍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에게도 누나가 있다니 엄마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인가? 모든 걸 숨긴 채 죄책감 속에서 용서받지 못한 채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주변은 조용했고 조문객은 더 이상 없었다. 영정 사진 속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더 슬프게 느껴졌다. 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의 편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종이의 구김, 잉크의 번짐, 글씨의 떨림 하나하나가 모두 감정처럼 느껴졌다. 요양원 직원, 아니 이제는 누나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그녀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장례식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고 남은 국화 향만이 가득했다. 저는 그냥 한 번쯤 가족이라 불려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이 제게 모든 걸 이야기해 주셨을 땐 이미 병이 너무 많이 진행된 뒤였어요. 전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엔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윤정아, 이제 너도 가족이다. 내 아이야. 그 말은 내 심장을 무겁게 눌렀다. 엄마가 단 한 번도 나에게 보이지 않았던 감정들을 이 낯선 사람에게는 전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내가 몰랐던 엄마의 삶, 엄마의 고통을 조금씩 상상해보기 시작했다. 늘 무뚝뚝했고 차가웠고 벽처럼 느껴졌던 엄마가 어쩌면 그 누구보다 뜨겁게 속으로 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저는 어머님을 용서했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그녀는 내 손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근데 동생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 눈 속엔 진심이 있었다. 나는 봉투 속 편지를 다시 적고 사진을 넣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가져가세요. 누나가 더 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어머니의 장례식이 비로소 끝난 것 같았다. 사람들을 보내고 향을 정리하고 조용한 밤이 되었다. 나는 그날 밤 엄마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요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궁금했다. 엄마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모습으로 누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요양원은 한적했다. 이미 밤이 늦어 면회는 끝났지만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간호사가 나를 조용히 안내했다. 조그마한 방, 책 한 권, 낡은 라디오, 그리고 스탠드 조명 아래 놓여있는 엄마의 손때가 묻은 메모장. 나는 의자에 앉아 메모장을 천천히 넘겼다. 날짜도 없고 글씨도 엉망이었지만 그 안엔 엄마의 하루하루가 숨쉬고 있었다. 오늘은 비가 왔다. 윤정이는 차를 마시며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아프다. 아무리 시간을 되돌려도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들이 오지 않았다. 괜찮다. 그 아이도 마음이 복잡하겠지. 죽기 전에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울고 있었다. 엄마가 그토록 나를 기다렸고 그토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걸 왜 나는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걸까? 누나도 나도 엄마도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마지막으로 메모장을 덮었을 때 조명이 살짝 흔들렸다. 고요한 방 안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침대 옆에 앉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요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했다. 나는 문득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갔던 시장 골목이 떠올랐다. 분식집 앞에서 떡볶이를 사주던 엄마, 무뚝뚝했지만 가끔 손등으로 내 입가를 닦아주던 그 손길. 그때는 몰랐다. 엄마도 사람이었고 엄마도 실수하고 엄마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위에 작은 액자를 꺼냈다. 예전엔 꺼내본 적도 없던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긴 액자. 먼지를 털고 다시 바라보니 그제야 그 얼굴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올래요? 그래요, 갈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처음엔 서먹했고 어색했지만 서서히 풀려갔다. 우리는 엄마에 대해 이야기했고 각자의 삶에 대해 나누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많은 노인들을 돌봐왔다고 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에서 엄마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어머님께서 말은 안 해도 늘 동생을 자랑하셨어요. 내 아들이야, 자기가 다 컸다. 면서 웃으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엄마는 직접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토록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우린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을까? 누나가 집을 나서기 전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 자주 봐요. 이제 가족이니까.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엄마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엄마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두었고 가끔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쩌면 엄마가 원했던 건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 장례식 후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누나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꼭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었을 때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뭔데요? 누나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한 권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어머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마지막 한 해 동안 당신이 느낀 감정들을 하루하루 써 내려가신 거죠. 나는 손끝으로 일기장을 쓸어보았다. 가죽 표지에 희미하게 찍힌 이름, 이정숙, 엄마의 이름이었다. 일기장을 열자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잘한 일은 별로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날들, 이 글로라도 전하고 싶다.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어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 일기 속엔 엄마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매일 아들의 꿈을 꿨다는 이야기, 젊은 날 자신의 실수를 용서받고 싶다는 고백, 그리고 늦게나마 가족이 된 윤정에 대한 감사까지. 엄마는 그렇게 모든 걸 기록하고 모든 걸 남기고 조용히 떠난 것이다. 나는 그 일기장을 매일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 한구석에서 엄마를 향한 감정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원망과 오해가 걷히고 이해와 감사가 들어찼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표현을 못했는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는 엄마를 조금씩 다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엄마의 일기장을 모두 읽은 날, 나는 장례식 날 가져왔던 그 봉투를 다시 꺼냈다. 사진 한 장, 손편지 한 통, 그리고 엄마의 흔적이 담긴 마지막 종이 조각. 그 사진 속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엄마는 그 순간 무슨 마음이었을까? 나는 비로소 알게 됐다. 엄마는 평생을 용서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서는 내가 내려야 했다는 것을. 요양원에서 엄마를 돌봐주던 누나, 이제는 나이 가족이 된 그녀와 나는 작은 약속을 하나 했다. 매년 엄마의 기일엔 함께 요양원에 가기로. 엄마가 마지막 시간을 보낸 그곳에서 조용히 엄마를 추억하자고. 첫 해에는 조금 어색했다. 하지만 요양원의 작은 정원에서 엄마가 걷던 길을 따라 걸으며 나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누나가 말했다. 어머님, 여기 오면 참 좋아하셨어요. 이 정원이요. 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아마 동생 생각하면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환자들의 웃음소리. 엄마는 이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고 이곳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를 기록했다. 나는 지금 그 과거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나는 누나에게 작은 제안을 했다. 누나, 우리 엄마 이야기를 글로 남겨볼래요? 글로요?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우리라도 기억하려고. 엄마가 남긴 진심을. 누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었다. 좋아요. 우리 같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서 엄마의 이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다. 그 속엔 누나의 기억, 나이 오해, 엄마의 일기, 편지, 사진 모든 조각이 담겼다. 그리고 1년 뒤 아주 작은 자비 출판으로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다. 책 제목은 단순하게 엄마의 진심이었다. 서점에 깔릴 일도 없었고 베스트셀러가 될 가능성도 없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며 나는 알 수 있었다. 엄마는 그 진심 하나로 우리 둘을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덧 나 역시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가고 있었다. 딸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엄마의 눈빛을 떠올렸다. 나도 가끔 표현이 서툴러질 때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말 없는 눈빛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나는 딸에게 말했다. 혹시 언젠가 내가 널 잘못 챙겼다고 느낀다면 그냥 이 이야기 한번 읽어봐줘. 딸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이야기요?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아빠가 알게 된 진실에 대한 이야기. 아이는 웃었다. 나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엄마도 그랬을까? 그렇게 나는 어느덧 아빠가 되어 있었다. 그 날 이후로 나는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편지를 한 통씩 써내려간다. 말하지 못한 마음, 용서하지 못했던 시간, 그리고 이제는 전하고 싶은 고마움. 그렇게 매해 한 통씩 나는 엄마에게 편지를 쓴다. 엄마,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